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윤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희 회사 연락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PM했던 사례들도 사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신축 강의를 할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신축을 포함한 일반 주택들보다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축을 어렵게 투자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그때 만들었던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표는 월별 서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고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초의 데이터의 시작은 2004년 1월이고요. 데이터의 마지막은 2020년 1월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2004년 1월경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을 출발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은 2004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모든 주택 상품들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005년 중반에서부터 2009년 이 정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이후로 침체기를 겪었죠. 모든 주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을 저점으로 해서 주택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22년, 23년까지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꺾인 그래프들이 나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그래프하고요. 이 단독주택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 단독주택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토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상승하는 기간에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오릅니다. 여기 빨간색이 여기 초록색 라인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가장 정점에서도 이 단독주택은 140 한 초반 정도 되는 거고요. 아파트는 150 한 중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아파트를 투자했던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락기예요. 이 하락기에는 참 재미난 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 아파트가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30% 정도, 많은 거는 물론 40%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 시점에 단독주택을 보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실 아파트만큼 하락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 구간에는 사실 살짝 더 올랐어요. 아파트는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이 땅, 토지는 이렇게 사실은 살짝 올랐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파트에 겁먹은 사람들이 이 토지 쪽으로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지만 하락기에는 그만큼 또 더 많이 빠진다. 물론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없지만 우리가 2022년을 넘어오면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30%에서 40%까지 이제 최고가에서 지금 하락을 했다가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미 이제 바닥은 지났다라고 다양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차치할 문제고요.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파트 가격이 토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떤 시점을 바라보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은 16년 정도로 그 텀을 보고 그린 거지만 이걸 20년, 30년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지역적인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는 아파트가 더 오를 수 있고 어느 시점에는 땅이 더 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들의 교차점들 이런 데들에서는 아파트 가격하고 토지 가격이 동일한 상승 비율로 오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밸류맵에서 제가 그 캡처를 한 사진인데요. 방배역 그 북서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제가 여기를 단가로 표시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2006년에 평당 1,700, 2006년에 평당 1,300, 평당 1,500, 평당 1,300. 그다음 여기도 2008년에 1,600, 1,100. 이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10한 몇 년쯤 전에는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대략적인 시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2020년 보겠습니다. 4,900.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2019년 4,400.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4,800만 원. 2019년 4,6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18년 4,800만 원. 네. 2배 이상이죠. 네. 많게는 3배까지 올랐어요. 2006년 아파트 가격하고 18년, 19년도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땅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은 아주 이제 지엽적인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만 이 데이터를 보셔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던 2021년, 2022년 초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토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안심시켜드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2022년 후반기를 거치면서 아파트가 이제 급전직하하면서 30%에서 40%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토지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저는 토지를 계속 검색을 하고 물건을 찾고 있으니까요. 이 3, 40%만큼 절대 하락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매물이 좀 숫자가 줄었다든지,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좀 바뀌었다든지, 한 10% 정도 내외 조정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지, 아파트에서 지금 하락이 나온 것처럼 토지 시장에서 구축,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30%, 40% 절대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 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아파트가 훨씬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는 아파트만큼 절대 하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여기 보면은 수렴을 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이 시점에는 토지를 산 사람이나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똑같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파트를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5억을 대출을 받고 이자를 조금씩 내시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나머지 15억, 15억을 사실은 이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만약에요, 이분이 이 15억을 깔고 앉아 있지 않고 이 아파트를 팔고요. 이 15억을 가지고 신축을 짓는다. 나중에 제가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5억으로 그 신축을 지으면은요, 15 나누기 에쿼티가 30%니까요. 이렇게 나누면은요, 50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에쿼티 30%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다른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15억을 가지고 있는데, 순자산이죠. 순자산은 15억이에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20억짜리 자산을 들게 되는 거고요. 신축으로 해서 집을 지으신 분은 50억짜리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50억도요.
신축을 한 분의 원가일 뿐이에요. 예, 내가 50억의 원가로 집을 지었는데 그걸 50억에 파나요? 아니죠. 예, 55억, 60억짜리로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15억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의 자산은 부채 포함해서 20억이고요. 예, 이분 신축을 한 분은 60억 가까이 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10년쯤 뒤에 아파트도 2배 상승하고, 네, 이 토지도 2배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 얼마가 됩니까? 네, 40억이 되겠죠. 맞죠? 2배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에 의해서 토지도 똑같이 상승합니다. 자, 그럼 이 60억짜리가 10년 뒤에 얼마가 됩니까? 120억이에요. 120억. 너무 과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6년도에 1,500만 원 하던 게 18년도에 4,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예, 이 똑같은 일이 자산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파트에 이렇게 돈을 많이 깔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 자산을 키우는데 사실 신축만 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큰 폭으로 자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신축에 꼭 관심 가지시고 공부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